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 판매자의 연쇄 도산이 현실화하면 금융권까지 피해가 확산할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왜 제도적으로 막지 못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관련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현재까지 티몬과 위메프 사태 피해 사례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이커머스 플랫폼 Q10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네. 티몬은 국내 이커머스 이용자 수 4위, 위메프는 5위인데요. 대형사에서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과 소비자 환불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것이죠. 네. 위메프와 티몬에서는 여행상품 판매 중단에 이어서 백화점, 홈쇼핑 등의 소비자의 판매도 잇따라 중단했습니다. 전자지급 결제 대행 업체들은 23일부터 위메프, 티몬 기존 결제건에 대한 카드 취소를 막았습니다. 네. 이 고객들의 취소 신청이 빗발치자 손해를 막기 위해서 카드 취소 통로를 막은 것이죠. 이 때문에 위메프, 티몬 고객들은 환불 요청 시에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네, 그러면 신용카드로 새로 물건을 사는 네. 것도 당연히 안 되겠네요. 맞습니다. 티몬에서는 결제에서 신용카드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까지 모두 빠졌는데요. 현재 티몬에서 상품을 구매하려면 계좌이체와 휴대폰 결제만 가능합니다. 네. 신용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신용을 통한 구매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데 이번 사태가 궁극적으로는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한 모 회사의 자금난 때문에 촉발된 거라고요. 이제 위메프와 티몬을 가지고 있는 Q10 그룹의 유동성 위기 때문에 이런 어떤 자금 정산이 지연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Q10 그룹은 올해 2월에 미국 기반의 글로벌 쇼핑 플랫폼 위시를 약 2,300억 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뒤에 네. 이제 티몬, 위메프 자금까지 끌어쓰면서 유동성이 악화된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Q10이 위시 인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티몬과 위메프 계열사 현금을 동원하면서 판매자에게 제때 정산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Q10은 위시 이외에도 AK몰과 인터파크, 커머스 등도 인수를 하면서 나스닥 상장을 위한 몸집 불리기에 나섰었는데요. 네. 문제는 이커머스 경쟁 심화로 티몬과 위메프 등의 재무와 수익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티몬은 2017년부터 자본 잠식 상태였고요. 위메프도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의 5배에 이르렀습니다. 이 돈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판매자와 소비자를 상대로 한 채무 불이행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렇게 모 회사인 Q10이 네.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자금을 끌어다 쓰려고 현금성 자산인 포인트 판매까지 부추겼는데 네. 당연히 이 포인트도 사용이 중단됐겠죠. 맞습니다. 이 페이 대란도 현실화가 됐습니다. 티몬 캐시의 페이코 포인트 전환과 해피머니의 거래, 포인트 전환도 중단이 됐는데요. 네. 위메프 티몬은 최근 선불 충전금 티몬 캐시와 해피머니, 컬처랜드, 요기요 등 각종 상품권을 선주문 후 사용 방식으로 할인가에 판매해서 인기를 끌었어요. 그런데 이 티몬 정산 지연 사태가 터지자 네이버페이와 SSG페이 등 제휴처들은 위메프 티몬에서 판매된 이들 상품권 사용을 막아버렸습니다. 네. 위메프 티몬에서 할인가에 구매해서 요기요 앱에 등록한 금액권 사용도 안 됐고 유통업계에서는 위메프 티몬이 현금 마련을 위해서 이 티몬 캐시와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할인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어제 저녁부터는 이 소비자들이 위메프 본사 네. 앞을 찾아가서 항의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상 이커머스 대란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위메프와 티몬에서 항공권, 숙박권, 렌터카, 각종 티켓, 여행 패키지를 구매한 이 소비자들은 여행사 등으로부터 취소 안내와 재결제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네. 하나투어와 노란풍선 등 여행사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한 데 이어서 예약자들에게 재결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휴가철인데요. 이 휴가철에 위메프를 통해서 예약을 한 사람들도 졸지에 여행 일정을 취소하게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네.
강남구 이제 삼성동에 있는 위메프 본사에 있는 환불을 요구하러 온 소비자들이 항의 방문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네, 지금 소비자들이 결제까지 하고서도 네. 상품을 받지 못하는 건 뭐 이제 판매 업체들이 손해 볼까 봐서 물건을 네. 발송하지 않고 있어서인데 네. 뭐 판매 업체들도 판매 대금을 티몬이나 위메프로부터 못 돌려받는 상황이니까 누구 하나를 이렇게 찍어서 비난하기도 어렵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티몬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수많은 중소 판매자들의 자금 경색 위험도 커지고 있어요. 지금 이 티몬과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는 약 6만 곳에 달하는데요. 네. 여기 대부분이 중소 판매업자입니다. 티몬 위메프 판매 대금 정산이 지연되면서 영세 판매자를 중심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했는데요. 이 상품 매입 자금이 없어서 당장 영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한 판매자도 생겨났어요. 예. 이 전체 미정산 금액을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판매자 같은 경우는 지금 수십억 원이 물려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고요. 네네. 만약에 이 중소 판매자의 도산이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뭐 은행권 등 금융권의 피해까지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금 속보가 올라왔는데 금감원에서는 이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액을 1,700억 원으로 추산을 했네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사태가 금융권 피해로 확산하는 건 막아야 될 텐데 맞습니다. 당국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까? 이 대통령실은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서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미 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다 이렇게 봤고요. 네. 공정위는 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재화 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철저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고요. 이어 조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서 소비자원에 전담 팀을 설치해서 집단 분쟁 조정 준비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제 한 위원장은 이번 미정산 사태가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공정거래법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보호의 법적 책임 문제는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하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지금 이 티몬 위메프 사태가 결국은 이 긴 정산 주기와 허술한 판매 대금 관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판매 대금 정산까지 최대 2달 가량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과 이 법망의 허점을 악용해서 자금을 일부 유용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정부는 이커머스 정산 주기와 대금 보관 방식 규모 등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조사를 철저하게 해봐야겠네요. 네. 정치권에서는 이제 이번 사태를 왜 제도적으로 미리 네. 막지 못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가 티몬 위메프의 어떤 이 정산 지연 사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골든타임을 놓쳐서 제2의 머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Q10의 정산 지연이 1년 전부터 있었는데 이 금감원의 점검이 늦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2022년 6월부터 이커머스 업계 경쟁 심화로 자본 비율이 나빠져서 재무상황 악화와 관련해서 경영 개선 협약을 맺어서 관리를 해왔고 지금 이 문제가 되는 입점 업체 정산 지연 문제는 이번 달부터 구체적으로 관리를 해왔다 이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업체 간 협약에 따른 정산 기간 연장은 정상적으로 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이 협약이 없는 형태에서 발생한 지연은 7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충전금을 별도로 관리하게 돼 있는데 이걸 확인했느냐는 질의에는 이제 관련 법령은 9월부터 시행 예정이긴 하지만 그 전에 지도 형태로 관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피해가 크게 확산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원장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 당시에 재발 방지를 약속한 금감원도 티몬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지적에는 이유 막론하고 국민들에게 부담드리고 걱정을 끼쳐드려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뭔가 들어보니까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양새 같기도 합니다. 네. 이 티몬과 위메프 모 회사인 큐텐그룹 쪽에서는 예. 이번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오늘은 환불을 완수하려고 한다면서 현재까지 현장에서 700건 처리를 완료했고 처리 방식 변경으로 속도가 빨라질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는 판매자 대금 및 환불 자금 마련에 대해서는 큐텐 구영배 대표가 한국에 있고 큐텐 그룹사 차원에서 다 같이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큐텐, 위메프, 팀원 다 합쳐서 그룹사 전체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위메프 정산 지원금은 400억 원이고 팀원과 위메프 전체 피해 규모는 아직까지는 이제 모른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예. 류 대표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관련해서 올해 2월에 새로운 판촉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 그런데 사업부의 실수로 7월에 정산해야 하는 판촉 금액이 예상보다 더 훨씬 크게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네. 당초 예상보다 몇십억 원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정산에 문제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미숙했고 불안감이 가중됐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 통장 가압류 공문을 받았는데 이 가압류 되면은 소비자 환불을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해명한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태 진행 상황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6년 만에 5조 원대 영업이익, 매출 역대 최대. 네, 기업들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작됐는데 네. 오늘은 SK하이닉스가 깜짝 실적을 공개했다고요. 맞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6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 5조 원대를 달성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SK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5조 4,685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매출은 18조 4,233억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요. 순이익은 4조 1,200억 원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률은 전 분기보다 10%포인트 상승한 33%를 기록했고요. 네, 이번 실적 호조 배경은 뭐였습니까?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eSSD 등 AI 메모리 수요 강세와 함께 D램과 낸드 제품 전반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호실적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또 프리미엄 제품 중심으로 판매가 늘고 환율 효과도 더해지면서 시장 기대에 부응하는 호실적을 거뒀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 D램에서는 올해 3월부터 양산에 들어가서 공급을 본격화한 HBM3E와 서버 D램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판매 비중이 확대가 됐고요. 네네. 특히 SK하이닉스가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는 HBM이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HBM 매출을 보면 전분기 대비 80% 이상,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는 무려 250% 이상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세를 주도했고요. 네.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경우에는 이 기업용 SSD인 eSSD와 모바일용 제품 위주로 판매가 확대가 됐습니다. 이 중에 이 SSD는 1분기보다 매출이 약 50% 증가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갔고요. 예. SK하이닉스는 작년 4분기부터 낸드 제품 전반에 걸쳐서 평균 판매 단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또 SK하이닉스가 앞으로의 실적 전망도 네. 긍정적으로 내다봤다고요. 맞습니다. HBM 수요 증가로 올해 2분기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세운 SK하이닉스는 5세대 HBM3E의 출하량이 올해 SK하이닉스 전체 HBM 출하량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그 실적 발표 후에 SK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을 열었는데요. 실적 발표 설명인데 HBM3 12단 제품은 이미 주요 고객에게 샘플을 제공을 했고 계획대로 이번 분기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4분기에는 고객에게 공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4세대 HBM인 HBM3를 사실상 독점 공급해온 데 이어서 올해 3월에는 메모리 업계 최초로 5세대 HBM인 HBM3E 8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또 SK하이닉스는 HBM3 12단 제품 수요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면서 내년 상반기 중 HBM3 12단 공급량이 8단 제품을 넘어설 것으로 또 전망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 HBM3E가 5세대인데 이 6세대인 HBM4는 내년 하반기에 12단 제품부터 출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HBM3 공급을 빠르게 확대할 계획이며 작년에 비해 약 300%의 HBM 매출 성장을 올해 이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